아 좋아. 네. 너무 크게 웃지 마요. 네. 와, 되게 생각 외로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꿍톡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유가 제가 호주에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한국에 와서 정말 그 책을 내고 싶은 제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고 싶었는데 그 꿈을 실현시켜준 정말 저의 그 꿈을 실현시켜준 많이 도와준 그 청년문화 단체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2015년 1월달에 강연을 국회에서 했어요. 한 300명 앞에서 강연을 했고 그리고 2015년 또 12월 마지막 달 또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너무너무 지금 기분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떨릴 수도 있는데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응원의 박수라든지 환호성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 자신이 늑대지만 네, 제 마음에 착한 늑대, 나쁜 늑대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늑대 그리고 부정적인 늑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 그 원주민들에서 전해져 놓는 그런 방언입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항상 하루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루 30분은 핸드폰도 끄고 그리고 철저히 외부와 격리된 채 저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30분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보통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은 자유로운데 일단 오늘은 강연이 있고 강연이 끝나고 뒤풀이가 있고 그러다 보면 술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일찍 이 30분을 만나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날씨는 뭐 그렇게 춥진 않았지만 제 안에서 막 이 2마리 늑대가 또 싸워요. 한 마리 늑대는 야 밖에 봐라 진짜 오늘 날씨 좋다. 너 오늘 뛰면 네 그 에너지를 많은 이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거야. 교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또 늑대는 야 다 필요 없어. 뭐 어차피 사는 사람이 뭐 그런 거 아니야? 한 번쯤 넘어가도 괜찮지 않아? 피곤하잖아. 그냥 자. 야 됐어 필요 뭘 뛴다고 뭐 잘 돼. 라는 말이 제 안에서 이 2마리 늑대가 막 싸워요. 근데 재밌는 건 제 마음이 먹인데 제가 그 긍정적인 늑대에게 막 이렇게 마음을 주면 그 늑대는 배가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늑대가 배가 이제 고파지고 그러면 그 긍정적인 늑대가 부정적인 늑대를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가 꽉 차게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부정적인 늑대에게 제 마음을 계속해서 쏟게 되면 그 부정적인 늑대가 또 점점점 커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배고픈 긍정 늑대는 부정의 늑대에게 잡아먹힌다. 이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그래도 제가 긍정의 그 늑대에게 마음을 계속 쏟았어요. 왜? 오늘은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은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이고 2015년 마지막 강연이 될 수도 있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긍정 늑대에게 마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그 대면하는 30분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준비했던 그 강연 콘티들이 있었는데 싹 다 지우고 그리고 오늘 다시 또 그 짧은 시간 동안 막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30분 이겨낸 30분 엑기스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긍정력대 화이팅. 좋습니다. 참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5년도 1월 11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그렇게 강연을 하고 지금 이제 12월이 다가왔어요. 그때 그 첫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마지막 울어라 뛰어라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머리에 제가 생수를 막 이렇게 부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 그 자리에 혹시 있으셨던 분? 몇 분 계시네요. 참 미쳤어요. 그래서 머리 막 물 해가지고 핸드폰 다 접고 뭐 다 접고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그 감정과 그리고 열정, 각오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변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많이 변했지만, 네, 그리고 제 헤어스타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헤어스타일, 네, 변하지 않았어요. 아, 시원해요. 네, 정말 우리 치호님, 그 저랑 같이 헤어스타일 혹시 머리숱이 많이 없어갖고. 네, 그래서 세수가 한 번에 네, 완전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이 스타일은 네, 앞으로 70년까지 변함이 없을 거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참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주 짧게 스피드하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훅 하고 제가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방황을 많이 겪고 정말로 어려운 그런 가정 환경에서 소위 반항아의 어떤 그런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신기한 어머니의 기도로 신기한 종교적 체험을 해서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말든 저는 목사님이 꿈이었어요. 타투가 있었는데 그래서 신학과에 입학해서 27살 때까지 총각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총각이었어요. 정신적으로도 총각이었고 누구야? 안 믿는다는 건데 정말이에요. 제가 27살 때까지 여자 손도 못 그러니까 안 잡아야겠다. 왜 나는 절실한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정말 내 몸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27살 때까지 집교회 하면서 살다가 7년 동안 제가 한 여성을 사랑을 했었는데 그 여성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믿었던 목사님들, 그 신학대 교수님들에게도 상처와 배신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요. 이럴 수가. 내 인생은 어디에 있지? 그러면서 막 신기해 분노합니다. 신기해 분노하다가 그 몫을 어떻게 풀지 하다가 자살 시도를 했는데 또 자살 시도도 실패해요. 자살 시도도 실패하면서 이제 참 그 중2병에 걸려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여자에게 이렇게 정말로 배신당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여성에게 다 이거를 갚아줄 거야. 모든 여성들을 유혹해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난다긴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강남의 뭐 제비 무슨 김제비님 무슨 뭐 전빠 호빠 뭐 선수 막 만나면서 술 사주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여자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픽업 아티스트라는 그 강사의 길을 2년 동안 제가 가게 됩니다. 맨날 하루가 술, 담배, 여자, 술, 담배, 여자였어요. 2년 동안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제 정신병이 와요.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삶에 정신병이 오게 되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회의를 느끼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정리하고 호주로 도피하게 됩니다. 호주로 도피를 했는데 영어를 한마디 못한 상태에서 이상하게 또 자연의 어떤 신기한 또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부정적인 제 인생에서 초긍정적인 나무로 변하게 돼요. 그 제 30분 개인적으로 뛰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정말 큰 감정적인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영어 못하니까 최민수처럼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3개월 동안 막 2시간 반 자면서 영어를 계속 미친듯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미쳐가지고 호주 사막 횡단을 한번 하고 싶어요. 친구들 모아가지고 4,000km를 또 이렇게 횡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차가 이제 사고가 나요. 전복이 되고 거기서 또 원주민 마을에서 제가 또 4개월을 삽니다. 그 원주민 마을이 제 타투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계속 돌다가 차에 2주 동안 먹고 지내고 살다가 결국에는 KI 대기업 그룹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되고 오홀로 연봉 1억을 받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온 게 지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이제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삶이 지금까지 이제 스토리였고 그리고 국회에서 딱 끝나서 이제 1년간 어떻게 그럼 참 제 삶이 진행됐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015년도 1월 11일 날 이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은 참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또 제 인생에서 스펙타클한 일들이 있었죠. 우선 책이 나왔어요. 제가 너무나도 정말 바랬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트랙이 되고 나니까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 스토리를 막 아까 얘기했던 거 조금 분량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막 중고등학교에서도 강연하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강연하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강연하고 네, 쫙 강연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영어 강사직을 맡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여러 가지 분들 이제 여러 분들 좋은 분들의 이제 얘기를 담아서 사업체의 그 대표직도 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투자자분이 계셔가지고 자네 열심히 한번 해보게 자네 그 똘끼를 세상에 많이 그 전파를 하게나 해서 네, 5억이라는 큰 그 투자 금액도 그 투자 제의도 받게 됐었어요. 네,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아온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우선 제가 몸에 타투가 많기 때문에 출판사 이제 제 책을 정말로 이렇게 내고 싶어서 많이 찾아는 갔지만 정말 무수한 거절을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분은 제가 그 깡패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가방을 들고 제 안에 그 원고를 넣었는데 가방 열지 마세요. 막 가방 열지 마세요. 경비 아저씨 막 이러면서 경찰을 부르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정말 상처받았어요. 네. 참 정말 여러 수십 정말 곳에 출판사에서 거절을 받는 그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정말 계속적으로 까이다 보니까 그동안 벌어왔던 돈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럼 내가 영어를 좀 하는데 영어 강사직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것도 안 돼요. 왜? 남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태원에서 4개월 동안 제가 테이블을 닦은 적도 있어요. 제 스스로 호주 대기업에서 그래도 연봉 1억 받았는데 여기서 테이블 닦아야 된다. 물론 그 직업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자존심이 좀 많이 이렇게 상하는,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테이블 닦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을 4개월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번 그 기업 업체에서 다 통과가 됐는데 강연자로 다 이제 딱딱딱 확정이 됐는데 타투가 생각보다 심하시네요. 네, 그래서 거절 메시지도 받고 방송에서도 거절 메시지도 받고 지금 현재 그 이곳에서도 우리 페이스북 그리고 타투계에 정말 그 멋진 그 연예인분 계시거든요. 근데 제 마음 잘 아실 거예요. 네, 아까도 저랑 얘기 많이 나누셨는데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너무 슬프고 서글프고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정말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베트남으로 날랐어요. 네, 그래서 제 통장에 000이 찍힌 것을 본 순간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출 알아보고 우리 주원이는 알겠지만은 야 어디 러시아 캐시냐 뭐 어디냐 막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잘 풀리지도 않고 사람들은 나를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우울증에 시달려서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막 술을 마신 적도 있었어요. 밖에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제 지금까지 쭉 있었던 이 1년의 그 스토리입니다. 네, 1년 동안 있었던 스토리예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성공이냐 삶에 있어서 소위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뭐냐면 제가 성공해도 삶에 있어서 남들이 봤을 때 그저 성공이죠. 잘 나가는 거. 실패를 하고 남들이 봤을 때 또 그건 실패예요. 네. 타자의 시선입니다. 중요한 건. 근데 그렇게 쭉 살아오는데 중요한 건 내가 재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패해도 재밌고 넘어져도 재밌고 쓰러져도 재밌고 성공해도 재밌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뤄도 재밌어요. 그러다 또 넘어져도 재밌어요. 왜? 내가 넘어졌고 그리고 내가 실패해봤고 그리고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조금 아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 순간은 전적으로 제 자신이었고 지금 그 순간을 저는 제 스스로 타인의 그 시선이 아니라 그리고 타인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돼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비춰져야겠구나 그런 삶이 아니야. 정말 반쪽뿐인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변질된 내 모습이 아니라 네,
타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지금 이 순간 나답게 사는 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의 내리고 싶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이 삶을 살진 않았지만 1년간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나게 되는 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참 공통점이 있는데 눈빛이 보통 분들과 달라요.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지금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네, 반짝반짝반짝해요. 생명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 철학대로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분이 이걸 하고 싶으면 그냥 하세요. 주변 사람들 시선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내일 해야지 혹은 이거 어떻게 딱딱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 에너지가 진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것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목이 너무 말라. 지금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와 죽을 것 같아요. 한 이틀 물을 안 마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찌는 듯한 그 여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물 앞에 시원한 얼음물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눈치 보면서 물 마실 건가요? 저는 진짜 미친 듯이 막 마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화장 이렇게 하고 카메라 이렇게 각도 보면서 한 정말 이틀 이렇게 안 마셨는데 아 이렇게 나 지금 물 마시고 있어 막 이렇게 오른쪽 왼쪽 각도 막 이렇게 세워가면서 네,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그 목말라 죽겠는 그 시간에 목말라 죽겠는 시간에 막 물을 마시는 그 순간 자기는 느끼고 있잖아요. 아 살 것 같다. 저는 그 에너지 그리고 그 순간 남들 시선 보지 않고 그 순간이 그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힘이라고 조금 비유를 섞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달려왔고 이제 내년 2월에는 이제 호주로 다시 갑니다. 원래 계획은 이번 연도 여름에 이제 영주권 제의를 받았어요. 제가 있었던 그 기업에서 영주권 제의를 받아서 저는 호주에 더 큰 꿈을 안고 제가 하고 싶은 그 꿈이 있기 때문에 호주로 다시 갑니다. 호주로 다시 가는데 여름에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일정이 이렇게 딜레이가 됐었어요. 책도 제가 생각만큼 빨리 안 나오게 되고, 네 그러면서 좀 딜레이가 돼서 내년 2월달에 이제 영주권을 받아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민 가는 속에서 참 여러 군데에서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제가 이런 곳에서 나한테 제의를 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큰 곳에서 제의도 왔었고, 근데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저에게 있어서 제 삶의 철학이 지금 이 순간을 사용하는 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저에게 있어서 이거를 하면은 미래가 막 이렇게 보통 사람들 그리잖아요. 그리고 성공을 할까 실패할까 이 패러다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호주로 딱 갔을 때 다시 이제 갔을 때 그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제의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몰라요. 당장 내일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호주 딱 도착했는데 여기가 끌려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 눈앞에 보이는 안정된 어떤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우선순위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 거예요. 시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것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염려하고 걱정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엄밀하게 봤을 때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짧은 제 나이도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산다면 그 다가오지도 않는 그 미래 안개 속에 막 쌓여 있어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한 발을 내디뎠을 때 아까 목이 너무 열나게 막 이렇게 목말라서 물 한 잔 착 시원하게 마시던 그 손을 땅게 잡고 마시는 그 순간 그 저스고 하는 그 행동의 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 행복의 만족도가 사람들이 보는 가시적 성공보다 더
더 큰 에너지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순간 여러분들과도 이 에너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제 다음에 계실 그 강연분 우리 치호 형님,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페이스북에서 그 제가 친구 추가가 됐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이렇게 갑툭튀로 튀어나오셔가지고 그 영상에 막 제가 지금 김성준 작가 책을 제가 지금 그 사람 교보문고에 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막 제가 막 나오면서 자,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 책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영수증 뽑고 제가 몰라서 그냥 물어볼 건데 막 이러고 갑자기 저는 뭐 생각 모르는 분이 막 이렇게 뭐지? 이거 뭐야?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친구 추가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친구 추가를 하고 그 에너지에 제가 막 끌려서 그래서 한 분 뵙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내일 몇 시에 만날 거야? 뭐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다가 결국은 만났어요. 결국엔 만났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의 그 냄새를 맡는다고 할까요? 네. 서로가 이거는 그 막 냄새를 막 맡는데 막 심장이 막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철학과 이 형님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철학이 너무 막 이렇게 맞아가지고 당장 내일 뭐라도 할 것 같아. 그냥 막 사건이 막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형님 강연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언제? 내일? 막 이렇게 막 얘기 나와서 형 잠시만요. 제가 꿈속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분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게 우리 강주원 씨, 우리 강주원 대표 뒤에 저 잘생긴 분 계세요. 솔로입니다. 그래서 강주원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막걸리 막걸리 집에 가가지고 막걸리 한 잔 딱 마시고 하십시다. 한마디가 지금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박수 한번. 이게 바로 제가 봤을 때 저스코의 힘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는 거, 그게 저스코인 것 같아요. 영어는 just go라고 하죠. 세 가지의 그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의 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부류의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과거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얽매여서 내가 옛날에 왕년에 내가 좀 했었어. 내가 좀 이렇게 있었고 뭐 좀 했었어. 이런 분들 꼭 주변에 있죠. 내가 1년 전에 그냥 뭐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거 가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실은 족발에 소주야 맨날. 그런 분들 꼭 계세요. 그분은 과거에 얽매여서 사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볼 땐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미래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그 안개 속에 막 해서 성공이냐 실패냐 될까 말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껄 하다가 계속 그냥 껄껄껄 웃는 거예요. 그분도 안 돼. 그분도 결국에 족발에 소주예요.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과거의 그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그 다가오지도 않는 그 미래의 시간적 개념도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냐,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잘난 거 없어요. 저 유명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내일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나 이거 해보자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확 들고 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이것이 정말 내가로 좋아한다면 저는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엽기적인 사진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기 솔로다 솔로 혹시 자신 있게 오늘 굉장히 멋지고 얼굴 한 번씩 보세요. 지금 솔로예요 지금 다들. 솔로입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솔로 여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하기 전에 여러분 공포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24일 공포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저도 참 힘들어요. 괜히 얘기했는데 참 힘들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왔잖아요. 자,
솔로인 분이 여기 있다고 쳐요.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저 여기 솔로야. 근데 와 이분을 너무 예쁘고 혹은 너무 멋있어. 말을 걸고 싶고 같이 사진 한번 찍고 싶고 혹은 꼭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 한번 차라도 커피라도 한 잔 하고 싶어. 순수한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과거, 현재, 미래. 자, 과거에 쓰는 사람들은 내가 왕년에 이랬었어.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딱 가만히 있어도 막 여자가 막 왔어.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나한테 번호를 땄어.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자, 미래. 갔는데 분명 거절 받을 거야. 갔는데 분명 안 된다고 할 거야. 안 되겠지? 미래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지금 그 솔로에 제가 적용을 해본다면 마치 크리스마스라지 얘를 그렇게 든 거예요. 네, 얘를 그렇게 든 거예요. 자, 한다면 가는 거예요. 직접 가서. 네, 왜? 나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드는 거를 전달하고 뿐이에요. 그리고 설사 거절의 메시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재밌어요. 왜? 카르페 디엠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카르페 디엠인 거예요. 이것을 연애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 자기의 삶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 직업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1분 1초가 똑딱똑딱 가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더 할 말들은 많지만 강연을 정리할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혼자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오늘 이 꿈톡을 통해서 둘이 되어나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정말로 바라면서 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저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저자. 여러분 네이버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검색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또 뒤풀이도 있는데 더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순간을 나답게 사는 힘, 이 한 줄만 기억해 주셔도 돼요. 지금까지 쭉 그 쓸데없는 얘기였고 지금 다 따옴표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을 나답게 살아가는 힘을 모든 분들이 다 사용하는 이 꿈톡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